네, 확률 랜덤 프로세스 오늘 28번째 시간이에요. 그래서 어나운스먼트는 호mework 넘버 12가 곧 어사인 될 거라는 거고, 시험은 언제 보는지 알고 있죠? 6월 7일 저녁이죠. 네. 자, 지난 시간 마지막에 우리가 어떤 특별한 형태의 채널을 통과하는 랜덤 프로세스의 파워 스펙트럼에 대해서 이제 배웠어요. 우리가 많이 배웠던 거는 이게 LTI일 때였는데, 지난 시간에는 조금 다르게 이것이 리니어 타임 베링 시스템 같은데 언서턴티가 있었죠. 맞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디터미니스틱 버전이라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였어요. x of t가 들어가서 y of t가 나오는데, 이 임펄스 리스판스가 어떻게 써야 될까요? dt-tau로 써야 될까요? 네,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네. 네, 맞다고 보여져요. 네. 자, 우리가 리니어 타임 베링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판스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쓰죠. 그러면 아웃풋이 어떻게 됩니까? 아웃풋이 t 타우, 그 다음에 x 타우, d 타우 이렇게 쓰죠. 맞습니까? 이거는 꼭 아셔야 돼요. 리니어 타임 베링 시스템의 임펄스 리스판스를 ht, 타우라고 할 때 출력은 ht, 타우에다가 입력의 베리어블을 타우로 바꿔서 곱하고 타우에 대해서 적분해서 t의 함수를 얻어내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런데 이런 ht, 타우가 있을 때 우리가 change of variable을 했을 때 이제 이렇게 쓸 수 있는 채널들이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는 채널들은 그러면 어떻게 되죠? 출력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되죠? 타우 자리에 t-타우를 넣으면 됩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네. 이렇게 되잖아요. 그냥 쓰면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우리가 change of variable을 하고 나면 이렇게 써야죠. 헷갈려요? 한번 해보세요. 자, 이렇게 써야 돼요. 자, 이러고 나서 이제 얘를 여기다 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패스가 캐피탈 L개가 있고, 좀 자세히 보세요. 그대로 쓰면 되죠. 델타 타우 마이너스 타우 I, 타우 L이죠. L, 타우 L.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x t 마이너스 타우 d 타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되죠? 적분은 타우에 대한 적분이죠. 그러니까 타우 축에서 어디에 디렉 델타가 있어요? 어디에 디렉 델타가? 타우 L 들에 있죠. 맞아요? 그러니까 타우 대신에 타우 L을 넣고 얘는 없애고 얘도 없애면 되죠. 자, 그러면 타우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는 이렇게 되죠. 한 번은 해봐야 돼요. 통신을 전공하는 사람이라면, 전공할 사람이라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타내면 불편해서 어떤 책은 제가 지금 하듯이 그냥 이렇게 쓰고, 어떤 책은 다시 디파인을 해요.
이런 거를 베리어블 순서를 이제 바꿔서 사실 이 h랑 이 h는 같은 베리어블의 다른 펑션이에요, 같은 펑션이에요. 뭐 같다고 봐야죠. 예. 근데 여기다 대입한다고 이게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다른 이름인데 편의상 이렇게 쓰고 저는 그래서 헷갈려서 이거는 C라고 많이 쓰는데 채널이라고. 예. 어쨌든 이렇게 많이 표기해요. 그러니까 보통은 T 타우잖아요, 순서가. 근데 타우 T라고 하면 사실 그 타우 T라고 한 것은 이것에서 타우 대신에 T 마이너스 타우 넣은 식이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임펄스 리스판스를 이런 식으로 써요. 통신책에는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알겠어요? 그런데 이 식은 response of the system at t when impulse applied at tau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뜻하는 것은 뭐냐면 response at time t when impulse applied at t minus tau예요. response at t to the impulse applied at t minus tau. 그러니까 타우만큼 과거에 applied 된 신호의 t 후의 리스판스인 거죠. 알겠어요? 네. 헷갈리나요? 네. 안 하니만 못한가요? 한 번은 해보세요. 한 번은. 네. 다시 얘기해요. 정리를. 시스템 티어리. 알겠어요? 리니어 타임 베링 시스템 티어리를 하는 사람들은 요렇게 쓰는 거예요. 요렇게. 알겠어요? 이게 기본이에요. 이게 기본이고 그러면 요대로 하면 와이어리스 채널 중에서 멀티플리커티브 채널 그러니까 탭트 딜레이 라인 모델이면서 멀티플리커티브 채널인 것은 요렇게 쓴다면 이 t, 타우에서 타우 자리에 t-타우를 넣은 것이 요렇게 돼야 돼요. 이러면 매번 복잡하니까 통신쟁이들은 그냥 순서를 바꾼 임펄스 리스판스를 많이 쓰고 알겠어요? 그게 뜻하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시스템 디어리 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알겠어요? 그러면 순서를 바꿔놓을까요? 차라리. 그래서 요거는 커뮤니케이션 디어리 하는 사람들은 잠깐만요. 요렇게 쓴다는 거예요. 네. 지워버립시다. 그러면 헷갈리나요? 안 헷갈리죠, 이제. 예.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얘가 이 위에 텀으로 하면 이거라는 거예요. 알겠죠? 더 헷갈리나요? 큰일인데. 하여튼 기억해놔요. 자, 이렇게 돼 있고 그런데 이제는 이게 시스템이 아니고요. LTI 시스템일 때 우리 특히 디터미니스틱 매핑 룰이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따질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제 랜덤 매핑 룰이고 리니어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H 타우 T가 이제 식은 똑같은데 얘가 랜덤 프로세스. 예, 근데 편의상 이렇게 씁시다. 일단 제로 민 이게 참 애매한데 인디펜던트 하지 않은데 일단 얘를 제로민 y sense station이 proper complex라고 일단 해놓읍시다. 그러니까 어떤 sufficient condition을 하려고 해요. 컴플렉스 랜덤 프로세스고 그러면 파워 스펙트럼이 뭐냐죠? 파워 스펙트럼은 이렇게 생겼다고 합시다. 자, 이렇게 되고 인풋에 대해서 얘들은 또 인디펜던트 하다고 합시다. 각각 또 인디펜던트 하다고 할까요? 랜덤 프로세스들이 전부 인디펜던트 하다고 합시다.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자, 이렇게 되면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이제
아웃풋 파워 스펙트럼이죠. 이것을 멀티플리커티브 프로세스들의 파워 스펙트럼과 인풋 파워 스펙트럼으로 나타내 보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 이제 이해가 됐어요? 네. 주의할 건 뭐예요? 얘가 랜덤하다는 거예요. 랜덤. 그런데 이런 스트럭처를 가진 특별한 경우를 우리가 따지고 있어요. 특별한 경우를. 이렇지 않은 랜덤 채널들도 많이 있으니까 주의를 하세요.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했던 것을 지난 시간에 대충 했기 때문에 좀 제대로 하면, 자, 처음에 해야 될 것은 어쨌든 간에 아웃풋의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을 계산하고 그것을 타임 에버리지 한 다음에 푸리에 트랜스폼 하면 채널 출력의 파워 스펙트럼을 알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이걸 계산합시다. 어떻게 됩니까? 자, y of t가 summation over l이죠. 그래서 1에서 l까지 알파 l의 t, x의 t 마이너스 타우 l. 자, 이게 하나 있고, 잠깐만요. 더 해야죠. t 플러스 타우 델타 t 플러스 타우 마이너스 타우 l. 그 다음에 t에서 이제 같은 l을 쓰면 안 되죠. l 프라임을 씁시다. 알파 l 프라임 t 델타 t 마이너스 타우 l 프라임의 간주기. 자, 이렇게 해놓고 볼까요? 자, 이 텀이 몇 개 나오죠? L 제곱개 나오죠. 그래서 L 제곱개의 텀 중에서 제로민이고, 잠깐만요. 여기 X여야죠. 큰일이에요. 자, 서먼드 안에 서먼드만 골라서 쓰면 이렇게 되나요? 맞습니까? 그렇죠? 네, expectation은 리니어하니까 이 썸을 밖으로 뽑아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쓰고 나서 우리가 뭘 사용할까요? 인디펜던스를 쓰자고요. 인디펜던스를. 그럼 적어도 어때요? 적어도 이게 알파 L과 알파 L 프라임이 같든 말든 간에 요거 두 개 묶어내고 요거 두 개 묶어낼 수 있죠. 맞습니까? 왜냐하면 X는 나머지와 인디펜던트하다고 가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알파 L의 T 플러스 타우의 간주기세 알파 L의 T 프라임이었죠. 뒤가 간주기신가요? 이거 한 덩어리와 expectation of x t 플러스 타우 마이너스 타우 l의 x의 t 플러스 t 마이너스 타우 l 프라임 간주기. 됐습니까? 예, 이제 불만 없죠? 예.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오토코릴레이션이죠. 얘도 오토코릴레이션이고, 그래서 오토코릴레이션으로 씁시다. 오토인가요? 크로스인가요? 자, 여기서 우리가 L과 L 프라임이 같으면 어때요? 지금 인디펜던스를 가정했으니까 제로민이고, 같으면 이게 0이 아니고 다르면 0이죠. 그래서 이 썸이 하나 없어지죠. 자, 이 썸을 하나를 없애고 여기는 알파 L T 플러스 타우의 T, 그 다음에 이쪽은 X의 T 플러스 타우 마이너스 타우 L 콤마 T 마이너스 타우 L로 해야죠. 맞습니까? 여기서 지금 요걸 쓰면서 L과 L 프라임을 갖고 요 썸을 하나 없앴으니까 여기도 L로 해야죠. 다 됐습니까? 네. 가정을 했잖아요, 앞에서. 인디펜던트 하다고.
여기서 가정을 했잖아요. all independent 하다고 가정을 했잖아요. 사실은 여기서 잘 보면 얘들이 다 인디펜던트 할 필요는 없고 이 덩어리와 얘가 인디펜던트 하고 그 다음에 얘들끼리는 uncorrelated 되어 있어도 돼요. 그럼 좀 릴렉스를 할까요? 예. 왜냐하면 나중에 채널 하다 보면 이 알파 서브 L 오브 T들이 인디펜던트 하다고까지는 하지 않아요. uncorrelated 되어 있다고 하지. 그럼 이렇게 합시다. 좋은 지적인데 얘는 uncorrelated. 그 다음에 얘와 이 덩어리는 independent 이렇게 합시다. 됐나요? 자, 그러면 다시 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어떤 랜덤 베리어블들이 있어요. 그런데 expectation of 예를 들면 x, y, z, w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을 expectation of x, y, expectation of z, w라고 쓰고 싶으면 한 가지 sufficient condition은 뭐죠? 이 두 덩어리와 이 덩어리가 그러니까 예를 들면 x, y 한 묶음과 GW 한 묶음이 서로 인디펜던트 하면 되죠. 그룹 인디펜던스라고 하죠, 이것을. 근데 여기서는 어떻게 했어요, 지금? 우리가 이 그룹과 이 그룹이, 여기 두 번째 그룹에는 하나밖에 없지만, 인디펜던트라고 가정을 했잖아요. 이것은 와이어리스 채널에서는 흔히 일어나는 일이죠. 언제나는 아닐지 몰라요. 흔히 일어나는 일이죠. 그래서 이렇게 나눈 거예요.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면 상당히 곤란할 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예. 이게 되는 이유는 제일 간단하게 얘기하면, 조인트 덴서티가 팩터링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조인트 덴서티가 팩터링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팩터링이 되면 인티그레이션 할 때 인티그레이션 베리어블로 다른 멀티플 인티그레이션인데 덴서티가 팩터링이 되면서 어때요? 인티그레이션을 쪼갤 수 있잖아요. 인티그레이션을 프로덕트로 나타낼 수 있어서 일어나는 일이죠. 이거 잘 모르면 곤란해요. 이거는 무수히했어요. 주희씨, 기말고사에 이거 관련된 거 하나 냅시다. 제로빈이라고 썼던데 ALT 말하는 얘들 제로민으로 하자고요. 제로민이 아닌 경우가 잘 없다고 봐야죠. 채널에서 채널에서 곱하는 것 자체가 제로민 글쎄요. 제로민이 아니면 어떤 일이 발생해요? 일단 이까지는 인디펜던스에 의해서 그 다음 줄로 쪼개지죠. 제로민이 아니면 어떻게 되나요? 제로민이 아니면 이제 이게 문제인데 이게 제로민이 아니면 그렇잖아요. 이게 코릴레이션이잖아요. 크로스 코릴레이션, 코베리언스가 아니고 그러면 uncorrelated 되어 있다 하더라도 이게 민의 프로덕트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기 썸이 하나가 안 없어지는 일이 생기죠. 예, 그래서 억지로 만들었다고 보면 뭐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necessary and sufficient condition을 찾고 있지 않아요. 이게 말이 되는 어떤 그냥 적당히 괜찮은 sufficient condition을 찾아서 지금 우리가 답을 구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리마인드를 하면 이게 뭐였죠? 이게 아웃풋의 오토코릴레이션이었어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아웃풋의 오토코릴레이션에서 아웃풋의 파워 스펙트럼으로 넘어가는 다음 단계는 타임 에버리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타임 에버리지를 할 텐데 지난 시간에도 잠깐 설명했지만 요거는 요 sum over L 자체는 상관없죠. 이렇게 타임 에버리지를 하면 되는데 문제는 타임 에버리지의 곱은 곱의 타임 에버리지가 아니죠. 그러니까 곱의 타임 에버리지는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이게 일반적으로는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에버리지는 어때요? 무슨 확률로 해서 뭐 여기서 팩터링 되는 뭐 베리어블이 팩터링 안 되잖아요. t 타우가 여기도 다 들어있잖아요. 거기다 이것은 타임 에버리지는 어떤 캐피탈 델타를 잡아서 플러스 마이너스 구간 내에서 그냥 인티그레이션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일반적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언제 그러면 되느냐? necessary sufficient는 아닌 조건이 하나 있죠. 언제 되죠? 예를 들면 이미 알파 L이 wide sense stationary였어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t와 타우의 함수지만 디퍼런스인 타우만의 함수니까 에버리지 할 때 컨스탄트잖아요. 또는 얘가 이미 y sense stationary면 t의 함수가 아니게 되죠. 그런데 보통은 얘에 대해서 하지 않고 얘에 대해서 많이 가정을 해요. 왜냐하면 좀 있으면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하는 이유가 이게 디지털리 모듈레이티드 시그널일 텐데 디지털리 모듈레이티드 시그널은 오늘 아마도 거기까지 진도가 나갈 사이클로 스테이셔너리 랜덤 프로세스이지 보통 y sense stationary가 아니에요. 그래서 가정이 지금 알파 서브 L들이 이 멀티플리커티브 페이딩 프로세스들이 proper complex y sense stationary다라고 가정을 하자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사실은 이 녀석이 이미 어떤 함수가 존재해서 이렇게 되어 있던 거죠. 타워만의 함수로. 자, 이제 t에 대해서 에버리지를 하는데 얘는 이제 에버리지 안 되니까 밖으로 나오고 이제 타임 에버리지를 해야죠. 그럼 타임 에버리지를 뒤에 걸 하면 어떤 노테이션을 쓰기로 했죠? 우리가 이렇게 기울여서 쓰기로 했죠. 맞습니까? 네, 이렇게 기울여서 쓰기로 했잖아요. 타임 에버리지 한 것을. 얘는 타임 에버리지 하기 전에 이미 이렇게 되어 있어서 기울여 쓰지 않았어요. 근데 기울여 쓴 것과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는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타우에 대해서. 그래서 여기서 아웃풋의 파워 스펙트럼이 이렇게 되는데 자세히 보세요. 서메이션은 L에 대해서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각각의 컨볼루션을 썸한 것 같지만 이걸 또 어떻게 볼 수 있어요? 팩터링 하고 나면 썸한 것을 컨볼루션 한 것과 같죠. 알겠습니까? 네. 그래서 요 썸을 이 프로세스의 도플러 파워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또는 파워 스펙트럴 덴시티 스펙트럼. 그래서 도플러 파워 스펙트럼은 어떤 거예요? 각 딜레이에 해당하는 멀티플리커티브 프로세스들의 파워 스펙트럼의 합이죠. 알겠습니까? 파워 스펙트럼의 합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wide sense stationary uncorrelated scattering 앞에는 배웠죠. wide sense stationary는 배웠죠. 이게 uncorrelated scattering이라는 채널이 있어요. 채널 모델이. 이것보다 지금 제가 방금 말한 것보다 복잡한데 그것의 스페셜 케이스가 지금 말한 채널이에요. 그랬을 때 이렇게 정의되는 함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자 여전히 two variable 펑션이에요. two variable 펑션인데 이게 딜레이 파라미터예요. 앞에서 우리가 h tau t 할 때도 이렇게 돼 있었죠. h tau t 할 때는 어때요? 앞에 알파 서브 L 오브 t가 곱해져 있었는데 여기서는 파워 스펙트럼을 이렇게 곱해놨어요. 이렇게 여기는 프리퀀시, 여기는 딜레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스캐터링 펑션이라고 해요. 제 기억이 맞다면 네. 용어가 맞을 거예요. 네. 제가 하도 오래돼서 그래서 여기서 보면 각 딜레이별로 파워 스펙트럼이 다르죠. 딜레이별로.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를 주파수로 하고 이쪽을 딜레이 축으로 한 다음에 그리면 예를 들면 타우 1이 제로라고 하면 스펙트럼이 이제 뭐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어떤 딜레이를
이렇게 잡아요. 여기가 타우 1, 타우 2, 타우 3, 타우 4, 타우 5 하면 그래서 두 번째에도 뭐 어떤 파워 스펙트럼이 또 이렇게 있겠죠. 세 번째에도 있고 네 번째에도 뭐가 나타나고 다섯 번째에도 나타나고. 그래서 요런 그림이 여러분이 디지털 통신 배울 때 책에 나와요. 이쪽이 딜레이해서 주로 뭐 마이크로 세컨드 단위로 돼 있어요. 당연히 이쪽은 헤르츠고. 이런 그림을 보면 여러분이 이게 패스가 여러 개 디스크리트하게 있는데 요것들이 그 패스들이 갖는 딜레이고 그 다음에 그 패스 저 딜레이만큼 어때요? 트랜스미티드 된 채널 인풋 시그널이 딜레이가 될 텐데 그냥 딜레이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만큼 여기 있는 요 스펙트럼을 갖는 시그널 랜덤 프로세스로 곱해져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여기서 보면 앞에 페이지에서 보면 컨볼루션이 일어나잖아요.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그래서 디스퍼션이 프리퀀시 도메인에서 디스퍼션이 생기는구나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Y센 스테이셔너리 언코릴레이티드 스캐터링 채널 모델의 스페셜 케이스예요. 그래서 여기 써놓읍시다.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 프로이키스 책을 보거나 뭐 이렇게 수업을 들을 때 저 WSS, US 채널이 나오거든요. 정말 헷갈려요 처음에. 왜냐하면 여러분이 투 베리어블 펑션을 다룬 적이 거의 없거든요. 통신쟁이들이. 그러다 뭐 후리어 트랜스폼이 뭐 일어나고 막 그래요. 그때 헷갈릴 때 지금 제가 이번 학기에 이 시간에 들어준 저희 이그젬플을 잘 생각하면 좀 쉬워져요. 이해하기가. 그러니까 제가 왜 멘탈 리프리젠테이션이라는 단어를 알려줬잖아요. 심적 표상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전문가들은 좋은 멘탈 리프리젠테이션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책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최근에. 여러분들도 그래서 좀 가지고 있어야죠. 몇 개씩. 그래서 이게 제 생각에는 상당히 괜찮은 멘탈 리프리젠테이션이 된다고 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다 끝난 게 아니죠. 아직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채널을 통과할 때 뭐 저렇게 된다는 건 알았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디지털리 모듈레이티드 시그널을 이제 보낼 거 아니에요? 보냈을 때 어떻게 되냐 이거죠. 그래서 그걸 알려면은 사이클로스테이셔너리 랜덤 프로세스에 대해서 또 배워야 돼요. 지금 순서는 본래 이걸 하고 나면 라인 스펙트라를 하고 벡터 스펙트라 그 다음에 스토캐스틱 컨티뉴어티 뭐 이런 걸 한 다음에 섹션 9의 4에서 디스크리트 타임 프로세스를 배우고 그 다음에 섹션 10에 얼마죠? 10에 3, 4 예, 10에 4에 가서 사이클로스테이셔너리티를 배우게 돼 있어요. 순서대로 하는 게 아무래도 낫겠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 그 사이클로스테이셔너리 랜덤 프로세스인 X of T가 들어갈 때 스펙트럼이 어떻게 되느냐는 잠깐 미뤄두겠어요. 그리고 다시 돌아오도록 합시다. 책에 있는 대로 진도를 나가는 게 여러분이 좀 편할 거예요. 자, 그러면 잠깐 쉬고 여기서 라인 스펙트라를 봅시다. 자, 라인 스펙트라. 스펙트라가 뭐예요? 스펙트라. 무슨 영화에 나오는, 그렇죠? 무슨 주인공 이름 같죠? 예. 스펙트럼의 복수형이죠. 스펙트라가. 라인 스펙트라는 어디서 처음 봤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과학 시간에 분광학 할 때 처음 알게 됐어요. 그 뉴튼 정도 될 때부터 어떤 일이 있었죠? 사람들이 유리를 잘 가공해서 렌즈도 만들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뉴튼이 아주 흥미로운 사람인 게 렌즈를 연구하려고 보니까 뭘 연구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 사람이? 예. 뉴튼은 이렇게 미분 조그맣게 만들어서 하는데 대가죠. 그래서 이 사람이 렌즈를 생각하면서 동시에 항상 생각했던 게 프리즘이었어요. 프리즘이 또 하는 게 뭐예요? 프리즘이 하는 게 뭐예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물리학과에 있던 우리 선배가 지금 디지스트 교수 하시는 선배가 이제 졸업 논문을 쓰고 있었는데 뭐 하여튼 레이저 쪽을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저보고 했던 말씀이 뭐냐면 실제로 존재하는 후리에 트랜스포머라는 거예요. 프리즘이. 맞습니까? 백색광이 들어가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꺾여가지고 나올 때 어떻게 돼요? 빨주노초 파남보가 이렇게 쫙 나오죠. 그래서 이 분광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런 프리즘 같은 걸 이용해서 스펙트럼을 관찰한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어떻게 했겠어요? 당연히 처음에는 그냥 태양광 가지고 했죠. 그래서 뉴턴이 실험을 어떻게 했냐면 자기 연구실에 있으면 암막 커튼 벨벳천 같은 걸로 돼 있는 거기다가 조그맣게 구멍을 내거나 조금 열어두면 빛이 아주 정말 이 레이처럼 오잖아요. 그렇게 된 데다가 이렇게 실험을 했어요. 프리즘을 갖다 놓고 뭐 여기 이렇게 되는군 뭐 이러면서. 근데 그것만으로 멈춘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 뉴턴 시대 때 사람들이 여러 가지 화학 실험들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화학 실험이라는 것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주로 열을 가하는 거예요. 태우거나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섞었는데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 것도 있죠. 어떤 거는 뭐 염산이랑 뭐를 섞으면 펑 터지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은 녀석, 상당히 안정돼 보이는 것 중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냐? 열을 가하거나. 근데 열을 많이 가하면 타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새로운 어떤 이게 무슨 물질인 것 같다 이렇게 분류를 하잖아요. 그럼 그냥 태워봤어요. 태운다는 게 어떤 거죠, 근데? 태운다는 게 산소와 반응하는 건가요? 네. 근데 반응하면서 또는 뭐 이렇게 색깔이 다 다르잖아요. 뭘 태울 때. 사람들이 색깔이 다르면 무슨 뜻일까 하고는 이제 예를 들면 프리즘에다가 통과시켜 본 거예요. 사람들이 놀랐던 건 뭐냐면 우리가 그 보는 색깔이 딱 그거만 있는 건 아닌 거예요. 프리즘 통과시켜서 백색광이라고 생각되는 태양광이죠. 사실 백색광은 아니지만 비교를 하니까 어떤 부분 밝기가 좀 많이 밝은 거예요. 어떤 부분이 없지는 않은데 예를 들면 약하고. 그럼 우리 눈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많은 쪽 색깔로 보이겠죠. 맞습니까? 이런 걸 하다가 사람들이 놀라운 걸 발견한 거예요. 어떤 기체가 있는데 그 기체에다가 백색광 같은 걸 통과시켜서 보니까 이 기체가 어디를 이렇게 마치 빼먹은 것처럼 이빨 빠진 것처럼 만들더라는 거예요. 또는 어떤 것은 원소가 태우거나 뭐 굉장히 뜨거울 때 보면 그 거꾸로 어떤 위치에서만 굉장히 밝게 밝은 스펙트럼 상에서 주파수 영역 상에서의 어떤 밝기가 나타나고 나머지는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 프리즘 같은 걸 통과시켰을 때 이렇게 본래대로면 빨주노초 파남보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뭐 주황색만 쫙 나타나거나 할 때 그런 것을 선 스펙트럼, 라인 스펙트럼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마치 선을 이렇게 그어놓은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데 그게 보통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도 배웠듯이 어때요? 원자가 있으면 전자가 여기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고 저기서 떨어질 수도 있고 하면서 하나의 원소가 어때요? 독특한 라인 스펙트라를 갖죠. 물론 여러 물질이 섞여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라인 스펙트라, 어떤 A 물질의 라인 스펙트라와 B 물질의 라인 스펙트라가 더해져서 나타나기도 하겠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거꾸로 뭐 더하기 뭐일까 패턴을 가지고 찾아낼 수도 있고 이렇죠. 그래서 분광학에서 라인 스펙트라라는 게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건 알고 있고, 자 그러면 우리도 라인 스펙트라를 한번 만들어 봅시다. 저는 뭐 이게 아주 마음에 들지는 않는 이그젠플인데 이렇게 해놨어요, 책에. 그래서 finite한 어떤 개수가 있고 여기서 C sub i가 랜덤 베리어블들이에요. C sub i가. 그래서 여기서 uncorrelated 제로민 랜덤 베리어블스예요. 자, 이렇게 될 때 첫 번째 질문. Ysen 스테이셔너리일까요? 지난 시간에 비슷한 거 했었어요. 기억납니까? 그때는 이게 랜덤은 아니고 디터미니스틱일 때 하나의 톤이 있을 때 어때요? 우리의 예전에 가지고 있던 직관에 따르는 파워 스펙트럼과 위너 켄친 디어렘이 말하는 오토코릴레이션을 계산하고 타임 에브리지에서 푸리에 트랜스포하는 것이 일치하는지 보려고 한번 했었죠. 그래서 동일한 방법으로 이제 시도해 봅시다. 어떻게 됩니까? 이번엔 랜덤 하니까 먼저 오토코릴레이션을 구해요. 자, 여기 t 플러스 타우로 써야죠. 그 다음에 같은 i를 쓰면 안 되니까 i 프라임을 씁시다.
자, 이렇게 됐어요. 자, 제로 민이고 uncorrelated면 correlation이 팩터링이 되나요? 어떻게 되죠? uncorrelated면 correlation에서 어떻게 돼요? 팩터링이 아니라 인덱스가 i와 또 i'이 같은 경우 빼고는 또 다 제로죠. 아까 했던 거랑 굉장히 유사하죠? Y-sense stationary uncorrelated scattering 채널의 한 종류였던 그 이상한 채널. 그래서 여기서도 하나가 남고 이렇게 되나요? 맞습니까? 한 번에 좀 점프를 했어요. 자, 이러고 나서 보니까 이거 자체가 벌써 t의 함수가 아니죠. 아, 그래서 Y-sense stationary다. 왜냐하면 이미 타워만의 함수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럼 두 번째 파워 스펙트럼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얘를 그냥 푸리에 트랜스폼 하면 되죠. 그래서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면 자, 이거 푸리에 트랜스폼은 얼마예요? 델타 오브 f-fi죠. 주의할 것은 타워에 대해서 푸리에 트랜스폼 하는 거예요. 헷갈릴 필요 없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주파수 영역에서 fi들에서 디스크리트한 프리퀀시들에서 요만한 높이로 델타 펑션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라인 스펙트라가 나오는 이그젬플을 하나 본 거예요. 사실 이거는 어때요? 우리가 아까 봤던 거의 굉장히 단순한 예가 되는 거죠, 실제로. 왜 그런지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래서 라인 스펙트라도 하나 봤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벡터 프로세스. 자, 벡터 프로세스라는 게 어떤 거였죠? 제일 간단하게 보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학부 때 배우던 방식, 랜덤 썸띵을 이해하는 방식도 꼭 알아둬야 돼요. 그렇죠? 뭐예요? 벡터 랜덤 프로세스. 그럼 벡터 밸류도 시그널인데 언서튼티가 있나 보다. 이러면 좀 클리어하죠. 지금은 아직 디스크리트 타임을 안 하니까 벡터 랜덤 프로세스는 이렇게 쓰면 딱 되겠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x1 of t부터 어떤 xn of t까지 n개의 랜덤 프로세스를 한 묶음으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자, 벡터 랜덤 프로세스가 있는데 벡터 랜덤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우리가 몇 가지 정의를 할 수 있어요. strict sense stationarity도 정의할 수 있는데 그냥 다 건너뛰고 Y-sense stationarity를 한번 정의해 봅시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제가 콜모고로프 익스텐션 디어렘을 알려줬잖아요. 그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러면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아요. 그만큼 콜모고로프 익스텐션 디어렘이 중요한데 왜 안 가르치는지 잘 모르겠어요. 자, if 어떻게 되겠어요? 민 벡터가 컨스턴트 벡터겠죠. 그러니까 민 벡터가 어떻게 정의되냐면 이렇게 정의될 텐데 이게 어떤 컨스턴트 벡터예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오토 코릴레이션인데 오토 코릴레이션이 어떻게 정의돼야죠? 자, t 플러스 타우에 t이고 원래는 컨주게이션이었는데 이제는 허미션 트랜스포지션으로 정의가 되겠어요. 그래서 rx 언더스코어 엔더스코어 t 플러스 타우에 t. 정의는 이렇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다고요? 이게 타워만의 함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싱글 베리어블 매트리스 밸류도 펑션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 자세히 보세요. 얘는 뭐예요? 이게 컬럼 벡터고 이것도 컬럼인데 이제 로우 벡터가 되니까 n by n 매트리스가 되죠. n by n 매트리스의 expectation은 각각 엔트리별로 expectation이고 그게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i번째 엔트리와 j번째 엔트리들이 어떤 뜻이에요? jointly Y-sense stationary 하다는 거죠. 이게 뜻하는 게 다른 말로
이 말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Ysense Stationary Vector Random Process라는 얘기는 pairwise, jointly Ysense Stationary한 랜덤 프로세스들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우리가 항상 수학이든 특히 모델링을 수학적인 모델링을 하는 공학이든 접근은 똑같아요. 데피니션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데피니션에 따르는 컨시퀀스들인데 그걸 이제 간단하면은 렘마라고 부르고 조금 복잡해서 그 다음에도 많이 쓰이고 이러면 프로포지션이라고 부르고 정말 이거는 뭔가 티어리가 있는 것 같아 그러면 티어렘이라고 하고 티어렘 제시하고 났더니 또 너무 단순해요. 중요하긴 한데 그때는 뭐 코롤러리라고 하죠. 예. 그런 것들을 쭉 쓰는데 그냥 뭐 렘마 이렇게 해도 되고 그러면 어쨌든 컨시퀀스들을 이제 쓰고 싶어요. 어떤 컨시퀀스가 있죠? 우리는 일렉트리컬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그냥 랜덤 프로세스 하나만 다루지 않고 그것을 프로세싱을 해요. 예를 들면 얘가 우리가 일렉트리컬 엔지니어가 아니라고 하고 퀀트라고 해보세요. 퀀트가 뭔지 알죠? 증권회사나 아니면 그 인베스트먼트 뱅크 같은 데 있는 그 금융상품 디자인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걸로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라든가 시장성이 있겠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1번이 예를 들면 미국의 다우존스 지수고 여기서 물론 컨티뉴어스 타임으로 해놨지만 뭐 디스크리트 타임으로 해도 되고 두 번째는 뭐 인디아, 세 번째는 뭐 중국, 일본 뭐 이렇게 해서 쭉 만들었다고 해보세요. 그다음 마지막 거는 예를 들면 코스피 아니면 여러분이 관심 있는 예를 들면 삼성전자의 주가를 이렇게 넣어서 랜덤 프로세스를 만든다고 해보세요. 할 수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냥 뭘 할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이 어떤 필터를 만들어 가지고 예를 들면은 어떤 타임 t에서 물론 타임 t라는 게 뭐 종가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코스피는 아직 종가가 아닐 수 있죠. 예를 들면 우리가 새벽일 때 예를 들면 뭐 미국 시장은 이미 종결됐잖아요. 근데 그거를 타임 스케일을 해서 뭐 종가일 수도 있고 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면 저 벡터를 가지고 어떤 다음 날의 마지막 거의 어떤 값을 프리딕션 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제일 재밌는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주식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주식 하다 보면 아무 일도 못해요. 오후 3시 뭐 이럴 때까지. 자, 어떻게 하냐면 한 2시 30분에 항상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게 이거예요. 2시 30분쯤에 여러분이 오후에 오늘 하루 종일 있었던 것과 미국에서 있었던 이런 걸 다 모아서 그 정보로부터 삼성전자 주식이 내일 아침에 시초가가 내가 지금 샀을 때보다 지금 시가에 산다고 하면 그것보다 오를지 내릴지만 그냥 관심이 있어요. 이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은 밤새 무슨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오늘 예를 들면 삼성전자 주식을 5만 원에 딱 샀어요. 2시 50분에. 근데 크게 변하지는 않았어요. 아니 변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2시 50분에 샀더니 내일 아침에 사람들이 전부 6만 원에 사겠다고 막 하면 내가 딱 팔면 바로 어떻게 돼요? 만 원이 생기죠. 한 주당. 여러분 그런 데 관심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결국은 해야 될 게 뭐예요? 프리딕터를 설계하는 거죠. 그 프리딕터가 많은 경우에 리니어 필터일 경우가 많아요. 제일 간단한 게.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이 보정을 막 하겠죠. 틀림없이. 자, 그런 걸 만든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이 벡터 프로세스를 필터링 할 거 아니에요? 필터링. 맞습니까? 그 필터링을 할 텐데 그것이 예를 들면 LTI 시스템으로 필터링을 한다면 예를 들면 얘는 n by 1이고 얘는 m by n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y는 일반적으로 m by 1짜리가 나오죠. 맞습니까? 즉 1일 수도 있고 맞아요? y가 예를 들면 내일의 시초가에 해당하는 거 뭐 타임 제로를 넣으면 이런 거 쓸 수 있잖아요. 네. 막 해보고 싶지 않아요? 이게 인공지능이 아닐까? 네. 해보세요. 여러분 실력이 잘 되면 회사를 차린 다음에 저를 고문으로 하고 이제 사회이사 이런 거 시켜주시고 망하면 저를 찾아오지 마세요. 망한 다음에 원망하면서 해볼만 해요. 상당히 재밌어요 이런 거. 사람들은 뭔가 질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랜덤 프로세스를 probabilistically 모델링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uncertainty가 있는데 뭔가 배후에 그렇잖아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겠어 라고 하는 것보다는 나은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예를 들면 joint distribution이나 아니면
코베리언스 매트리스는 그래도 그대로 있을 거 아니냐 뭐 이런 것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런 아이디어들이 막 떠올라야 돼요. 지금쯤은. 왜냐하면 28번째 강의고 이제 2번밖에 안 남았어요. 자, 이렇게 되면 일단 우리가 여러분이 이제 리니어 시스템 티어리에서 보면 이게 LTI일 때 이렇게 된다는 건 이미 잘 알고 있어요. 참고로 이 컨볼루션 인티그레이션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 매트리스 밸류드 H가 있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첫 번째 로는 이거 첫 번째로 갈로 뭐 이렇게 배운 거 있잖아요. 고등학교 때 매트리스고 그것처럼 여기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Y of T에 각각의 엔트리들이 쫙 나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뭐겠어요? 예를 들면 아웃풋의 오토 코릴레이션은 인풋의 오토 코릴레이션과 무슨 관계가 있겠느냐? 제가 지난번에 휙 지나가면서 굉장히 빠르게 한번 설명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네, H 잠깐만 T1, T2로 해야죠. 이때는 T1, T2로 하는 게 훨씬 보기 편하니까. 그래서 H, T1 해서 T1에 대한 컨볼루션이고 엉뚱한 게 막 나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H에 T2에 대해서인데 여기 허미션 트랜스포지션이 나오고 뭐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것을 그럼 똑같이 우리가 T 플러스 타우와 T로 한 다음에 타임 에버리지를 해요.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가 스카일라이트 때 이미 봤어요. 이렇게 된다는 거를. 이미 봤어요. 똑같이 돼요. 그 다음에 이것을 후리에 트랜스폼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잘 보세요. 엔트리 바이 엔트리니까 지금 이게 매트리스 밸류드 프리퀀시 펑션이에요. 매트리스 밸류드 프리퀀시 펑션. 그 다음에 이것이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Y센 스테이셔너리일 때는 타임 에버리지를 안 해도 되고 다른 경우에는 타임 에버리지를 해야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벡터 랜덤 프로세스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간단하게 확정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섹션 9의 3에서의 아마 마지막 토픽 1 텐데 좀 헷갈리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을 좀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볼 거는 교과서에 Theorem 9-5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Y센 스테이셔너리 랜덤 프로세스에 대해서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X of T가 주어져 있어요. 질문은 뭐냐면 만약에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이 제로에서 이밸류에이트 한 것과 일단 캐피탈 T에서 T는 제로가 아닌 어떤 양수예요. 같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이렇게 된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디어렘이에요. 자, 이게 뭘 말할까요? 자, Y센 스테이셔너리고 일단 가정은 리얼 밸류드라고 합시다. 리얼 밸류드 랜덤 프로세스예요. 그러면 어쨌든 오토 코릴레이션은 타우만의 함수죠. 타우만의 함수인데 이게 RXX0잖아요. 첫 번째에서 이 가정이 뜻하는 게 뭐예요? 캐피탈 T만큼 떨어진 곳에서 값이 같아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면 이게 캐피탈 T라고 하면 여기서 높이가 같은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두 자리에서 같으면 이게 뜻하는 건 뭐죠? periodic function이라는 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여기서 같으면 당연히 2t, 3t, 4t 여기서 마이너스 캐피탈 T 마이너스 1 다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정이고 컨시퀀스는 이렇게만 돼도 놀라운데 어떻다는 거예요? 심지어
시메트리컬하게 그려야죠. 리얼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피리어딕하게. 그리고 리얼일 때는 어때요? 이게 리얼일 때는 또 이런 조건이 있죠. 컴플렉스일 때는 지금 리얼로 그렸으니까 이런 건데 어떤 컴플렉스 밸류드 오토 코릴레이션인데 여기서는 리얼이고 뭐 이상하게 생긴 컴플렉스 시그널이 피리어딕해지는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굉장히. 근데 주의할 것도 뭐냐면 제가 위로 안 그렸어요. 위로. 그래서 여기서 띠어렘에서 보이는 과정에서 뭘 할 거냐면 Y센 스테이셔너리 랜덤 프로세스가 있으면 제로에서의 코릴레이션 값이 최대값이라는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여기서 어때요? 벗어나면 얘보다 작거나 같을 수밖에 없고 그런데 같을 때가 있다면 그 주기로 피리어딕하다는 거예요. 알겠죠? 자, 이거를 이제 증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증명을 하는데 사용되는 것은 이거예요. 증명하는 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이거예요. 우리가 어떤 랜덤 베리어블 x와 y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의 제곱은 잘 보세요. 오더가 얼마죠? x제곱 y제곱이죠. 여기도 x제곱 y제곱 이상 없죠. 그래서 여러분이 쓰는데 뭐 이게 없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x와 y가 단위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물리량으로. 그럼 뭐 안 맞잖아요. 자, 이거 뭐랑 비슷하죠? 이게 뭐라고 했죠? 네, 코시-슈왈츠 이니퀄리티인데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코릴레이션이라는 게 스태티스티컬 코릴레이션이라는 것을 우리가 마치 기하에서의 내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예요? 이게 내적이고 얘가 뜻하는 건 뭐예요? 얘 루트 씌운 게 노음이죠. 노음. 그렇죠? 크기. 얘도 노음이고. 맞습니까? 네, 그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증명을 했다고 합시다. 참고로 이건 어떻게 증명하죠? 이건 지난번에 했던 거랑 매우 비슷한데 우리가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가 1에서 마이너스 1 사이다라는 걸 증명했었죠. 했잖아요. 뭐. 주희씨 우리 기말고사 내죠. 뭐. 그렇죠? 지난 중간고사 때 냈다가 아마 뺐을 거예요. 맞나요, 주희씨? 증명하는 거? 아닌가? 대학원 시험에 냈던가? 헷갈리고 있어요. 네, 대학원 시험에 냈나 보다. 하여튼 이거 증명은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expectation of x, 알파 x 더하기 y의 제곱으로 한 다음에 이게 모든 알파에 대해서 그렇죠. 기억나죠? 그래서 discriminant 어쩌고 하면 이게 나와요. 똑같이. 네. 제 기억이 맞다면. 네. 어쨌든 요건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요걸 쓰는 거예요. 요거를. 자, 이거를 쓰는데 그러면 이제 한번 볼까요?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것은 correlation coefficient, auto correlation 펑션이 제로에서 최대이다. 이걸 보이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놓으면 될까요? 여기서 xy로 하지 말고 위에 x를 쓰고 있으니까 yz로 할까요? yz 여기도 yz로 해놓읍시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y를 예를 들면 x of t 플러스 타우 z를 x of t라고 해볼까요? 자, 그러면 좌변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잠깐만요. 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면 대입하면 좌변은 left hand side는 xx의 타우의 제곱이죠. 맞나요? 잘 보세요. y와 z의 곱은 이것과 이것의 곱인데 expectation 하면 correlation, auto correlation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right hand side는 어떻게 됩니까? y 자리에 얘를 넣어도 이거 곱하기 이거의 expectation이니까 rxx 제로죠. 얘도 rxx 제로고 그래서 rxx 제로의 제곱이죠. 그러면 어떤 말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겉에 보면 정확히 얘기하면 리얼일 때는 여기와 여기 안에 다 들어간다는 거예요. 리얼일 때는. 컴플렉스일 때는 아마 이거를 매그니튜드 스퀘어로 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대학원 시험에 내죠. 뭐 대학원 사이클로 얘기하면 안 되지. 그렇죠?
조교가 아니에요. 대학원 시험은 학생이기 때문에 얘기하면 안 돼. 아, 실수했어요. 네. 자, 어쨌거나 아시겠죠? 이렇게 된다는 거. 근데 지금 이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되는데 이게 타우가 제로가 아닌 어떤 캐피탈 T에서 같아지면 이런 엽기적인, 그래서 그거를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용하는 방법은 동일해요. 사용하는 방법은 동일한데 아까 Y 자리에 이제 이렇게 해보세요. 맞을 거예요. 이렇게 넣고 Z 자리에 이렇게 넣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레프트 핸드 사이드가 자, 레프트 핸드 사이드는 어떻게 됩니까? 왼쪽은 YZ의 곱의 expectation이죠. 맞아요? 그러면 RXX 타우 플러스 T 마이너스 RXX 제로인가요? 잠깐만, 여기 잘못 썼네요. 지금 막 컨닝을 하고 있어요. 여기 T 플러스 타우로 합시다. 그러면 여기 타우죠. 맞나요? 이것의 제곱이죠. 레프트 핸드 사이드는. 그러면 라이트 핸드 사이드는 어떻게 됩니까? Y 제곱의 expectation이죠. 자, 이거 제곱의 expectation 어떻게 되죠? 이거 제곱 expectation 하면 RXX 제로죠. 이거 제곱 플러스 RXX 제로니까 2배의 RXX 제로고, 이거 곱하기 이거, 그 다음에 이거 곱하기 이거 expectation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이거 뺀 거니까 RXX 캐피탈 T의 2배죠. 그래서 이것은 2배의 RXX 제로 마이너스 2배의 RXX. 지금 제가 맞게 하고 있나요? 갑자기. 네, 맞아요. T에 이거 곱하기 그 다음에 Z의 제곱 RXX 제로인가요? 이렇게 됐던 것 같아요. 네, 맞다고 보여져요. 자, 그런데 가정이 뭐였죠? 가정이 이 캐피탈 T에서 얘랑 같아지죠. 그럼 얘가 0이잖아요. 맞아요? something의 제곱이 0 이하예요. 그럼 0이죠. 그렇죠? 따라서 결론에 도달하는 거예요. 신기하죠? 네. 그러니까 슈왈츠 이니퀄리티, 여러분은 코 실수할 줄 아는데 슈왈츠 이니퀄리티라고 하죠. 저런 종류를 다. 슈왈츠 이니퀄리티를 썼더니 증명이 됐어요. Y센스테이션의 랜덤 프로세스의 오토코릴레이션은 어때요? 제로에서의 오토코릴레이션 값 플러스 마이너스 사이에 바운드 되고, 만약에 그 피크 값과 동일한 값이 어딘가 있다면 이 오토코릴레이션은 주기함수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렘마가 또 있어요. 빨리 해야 되겠다. 네. 렘마는 뭐냐면 만약에 오토코릴레이션이 여전히 Y센스테이셔널이 X of T라고 합시다. 오토코릴레이션이 continuous 해요. 제로에서. 그러면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이 제로, 가장 값이 큰 때죠. 그렇죠? 그 근처에서, 그렇죠? 연속이라는 거죠. 거기서 연속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거기서 연속이면 모든 타우에서 연속이래요. 이것도 뭔가 비슷하죠. 여기서 뭐였어요? 어떤 다른 한 점에서 같아지면 그것의 어때요? 인티저 멀티플에서도 다 똑같고, 심지어 전체 함수가 어떻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로컬 프로퍼티가 글로벌 프로퍼티로 익스텐드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이게 로컬 프로퍼티. if a local property가 holds 하면 글로벌 프로퍼티가 홀드 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많이 생겨요. Y센스테이션의 랜덤 프로세스의 오토코릴레이션 펑션에 대해서. 첫 번째 하나 봤고, 우리 두 번째 지금 보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떻게 증명할까요? 컨티뉴어티를 증명하려면
expectation 같은 걸 잘 끌고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이렇게 합시다. 앞서서 우리가 이거 YZ라고 놓을 때처럼 똑같이 해요. 그러니까 계속 쓰는 거예요. 저 슈왈츠 이퀄리티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타우 플러스 엡실론 마이너스 x 오브 t 플러스 엡실론 t 플러스 타우겠죠. 잠시만요. 뭔가 좀 이상해요. 네, t 플러스 타우, t 플러스 타우. 네, 타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t고. 자,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동일하게 하면, left hand side는 이렇게 됩니까? 이렇게 되나요? 맞나요? 네, 똑같이 한 거예요. 똑같이. 자, 그런데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얘는 0 이상이고. 그 레프트 핸드 사이드 입장에서 보면 레프트 핸드 사이드는 0 이상이고 얘로 어퍼 바운드 돼 있어요.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x가 제로 함수가 아니면 이게 파지티브죠. 자, 이제 어떻게 하냐면 로컬 프로퍼티를 써요. 이것이 타우 이퀄 제로에서 컨티뉴어스 하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죠? 여기서 엡실론을 제로로 보내면 이 값이 어떻게 된다고요? 제로로 가죠. 같아지니까. 맞아요? 그래서 엡실론이 제로로 갈 때 right hand side가 제로로 가요. 그 얘기는 left hand side가 제로로 가야죠. 그런데 모든 타우에 대해서 그렇잖아요. 따라서 연속이죠. 됐습니까? 네. 그래서 됐어요. 자, 그 다음에 definition을 하나 씁시다. definition은 mean square continuity예요. 어떤 랜덤 프로세스가 연속이라는 말을 이제 쓴다면 그게 어떨 때 연속이라고 할 수 있죠? 우리가 랜덤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한 가지는 어때요? 랜덤 익스페리멘트에서 오메가가 나오면 이 박스 안에 제가 모자를 쓰고 있다가 어떻게 돼요? 오메가를 보고는 주머니에서 앙상블이라고 불리는 주머니에서 해당하는 랜덤 프로세스 꺼내서 이렇게 시간을 지배하면서 이렇게 보내는 거죠. 타임스톤을 막 돌려가면서. 맞아요? 그렇게 됐을 때 제일 간단한 건 뭐예요? 확률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각각의 샘플 패스가 연속이면 뭐라고 부르면 되겠어요, 여러분이? continuous, surely 이렇게 하면 되겠죠. 맞습니까? 왜냐하면 모든 오메가에 대해서 샘플 패스가 continuous 펑션이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떻게 하겠어요? almost surely continuous 정의할 수 있겠어요? 그럼 연속인 샘플 패스가 연속이 되는 오메가들을 모아서 개의 확률을 계산했더니 1이에요. 그러면 almost surely continuous라는 걸 정의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좀 많이 배웠어요. 다른 확률 랜덤 프로세스 듣는 것보다 이 과목에서 좀 배웠어요. 원리를 배웠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제가 mean square continuity를 설명하지만 이미 여러분은 continuous surely와 continuous almost surely에 대해서는 이미 감이 있어요. 그냥 생각만 하면 돼요. 시간을 좀 투자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그 컨버전스 얘기할 때도 이렇게 뭐 제가 Y 다이어그램이라고 했지만 뭐였어요? 이쪽에는 surely, almost surely 뭐 이렇게 가는 패스가 있고 이쪽에는 뭐예요? in the piece, mean, in 패스들이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특별히 P가 to in,
경우에 또 컨티뉴어티를 정의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면 알겠지만 이 mean square sense인 것은 어때요? 랜덤 프로세스일 때는 전부 오토 코릴레이션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우리 지금 위에서 봤듯이.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정의를 해요. 어떻게 하냐면 자, 만약에 expectation 일단 없다고 하면 만약 연속이라는 말을 mean square sense 그냥 한다면 디터미니스틱으로 한다면 어떻게 돼요? 엡실론이 0으로 갈 때 이게 제로로 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랜덤 프로세스고 mean square라고 했으니까 제로로 가는 것이 이제 이것이 제로로 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엡실론이 0으로 갈 때. 그 다음에 이것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t에 대해서. 그러니까 모든 t에 대해서, 각각의 t에 대해서 t에서 엡실론만큼 떨어지는 곳에서의 랜덤 프로세스 값과 t에서의 랜덤 프로세스 값의 차이에 세컨드 모멘트죠. 베리언스가 0으로 가는 거. 말 그대로 mean square sense로 보통 연속의 정의가 어떻게 돼요? 함수가 t에서 연속이다. 그럼 x of t 플러스 엡실론 마이너스 x of t가 0으로 간다잖아요. 엡실론이 0으로 갈 때. 그것을 확장한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할 건 뭐냐면 당연히 이걸 가지고 어떤 렛마를 또 간단한 렛마를 얻으려고 해요. 당연히 우리는 또 Ysen stationary 랜덤 프로세스 X of T를 생각할 거고 여기서 나오는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X of T is mean square continuous 와 if and only if로 오토 코릴레이션이 continuous 하다는 것이 같다는 거예요. for at every tau죠. 네. 그러니까 continuous function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네. 참고로 이거는 뭐였어요? 이거는 if and only if는 아니었지만 요 위에서 제로에서 continuous 하면 이건 if and only if 아니잖아요. 제로에서 continuous 하면 이거 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럼 예를 들어서 제로에서 continuous 하면 얘가 말하는 건 뭐예요? x가 mean square continuous 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것이 이걸 imply하고 이것과 이것은 같으니까 얘가 이걸 imply 하는 거죠. 맞아요? 놀랍죠? 네. 그러니까 오토 코릴레이션이 로컬리, 즉 타우 제로에서 타우 이퀄 제로에서 컨티뉴어스 하면 전체 랜덤 프로세스 자체가 mean square continuous 한 거예요. 자, 이것을 이제 보여야 되는데 이건 어떻게 보이죠? 이건 어떻게 보이면 되겠어요? 또 y를 어떻게 놓고 z를 어떻게 놓겠죠? 계속 똑같은 방법이에요. 그러면 얘는 틀림없이 아까 여기서 오른쪽에 여기 나타나는 것처럼 나타날 거예요. 틀림없이 rxx, 여기죠, 여기. 2배의 rxx 제로 빼기 2배의 rxx 엡실론 이렇게 될 거라고요. 맞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얘와 얘를 빼면 엡실론 차이가 나니까. 그 다음에 이쪽은 또 제로일 거고. 그래서 결국은 얘가 지금 0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여기 있는 놈이 0으로 가야죠. 맞습니까? 그래서 해보세요. 똑같아요. 놓는 방법은. 됐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Ysen stationary X of T가 조금 전에 했나요? 잠깐만. mean square continuous 하면 네, 다시 쓸게요. 똑같은 말인 것 같은데 교과서에 있으니까 여러분 해보세요. 같은 말인가요? 똑같은 말을 두 번 썼네요. 이러면 안 되는데. 이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는 또 데피니션이 하나 나와요. X of T is mean square periodic. 지난번에 비슷한 거 한번 했었어요. with period T.
대해서 어떻게 정의하냐면 본래 피리어딕하다는 건 뭐죠? 어떤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이 타임 펑션 t에 대해서 t로서 피리어딕하다는 말은 줄비기 캐피탈 t로 x of t는 x of t 플러스 캐피탈 T for all t 이렇게 되죠. 근데 그걸 한쪽을 넘기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쪽을 넘기면 뭐 이렇게 쓰면 될까요? 이렇게 쓰면 될까요? 그럴듯하지 않아요? mean square sense로 이게 제로 아니에요. 일종의. 근데 그게 periodic이라는 말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또 똑같이 almost surely periodic이다. 어떤 랜덤 프로세스가 정의할 수 있고 surely periodic이다 정의할 수 있죠. 네. 자, 이렇게 정의를 하나 했어요. 그럼 또 이제 consequence가 있겠죠. consequence의 첫 번째는 뭐냐면 지난번에 했어요. 이거는 n이죠. CBS의 정시 알림음이래요. CBS 라디오에. 자, 이렇게 되고 여기다가 if x of t가 y sense stationary면 뭐예요? 얘가 뭘 뜻하죠? 이게 자, 여기서 이거 빼서 t1 t2를 타우라고 놓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이걸 빼면 어떻게 되죠? 타우 플러스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죠. 맞습니까? 네. 네. 그래서 mean square periodic이면 y sense stationary random process가 mean square periodic이면 auto correlation이 periodic해요. 알겠죠? 하여튼 이런 오토코릴레이션과 관련된 수없이 많은 렘마들을 등등 기타로 여러분이 다 구할 수가 있어요. 구할 때는 항상 뭐가 나온다고요? 슈왈스 이니퀄리티가 나오고 여러분이 y 랜덤 베리어블과 z 랜덤 베리어블을 잘 선택하면 돼요. 대부분의 경우. 자, 그래서 9의 3이 끝났어요. 섹션 9의 4를 해야 되는데 discrete time processes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지금까지는 continuous time random process 위주로 해왔어요. 위주로. discrete time random process의 경우에도 동일해요. 실제로. 차이점은 뭐냐면 랜덤 프로세스, 스칼라 밸류드 랜덤 프로세스에 대해서 예전에 continuous time일 때는 몇 개의 랜덤 베리어블로 봤어요? uncountably infinite 개로 봤는데 이제는 뭐예요? discrete time일 때는 countably infinite 개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보통 discrete